네, 오늘 절대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은 선거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인데요. 시장 분위기도 조금 변해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미국 CPI 고공행진. 네, CPI 물가지수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는요? 네, 지금 이제 기존 4월달, 3, 4월 달에는 물가가 좀 피크아웃 이야기가 있었고요. 좀 둔화가 됐었는데, 이번 금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 미국 CPI가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 이상 없이 고공행진 중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CPI를 좀 잘 보면서, 이제 만약 CPI 쪽 개선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또 이제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투명한 게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도 0.5%포인트 인상을 두 번이 아니라 4번, 5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한 악재로 또 작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언급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내용들 짚어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에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개선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정유나 화학 종목 좀 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선이나 같이 전부 다 유가 관련된 골드만삭스에서 140달러까지 WTI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고 고공행진 계속 이어진다면 물가는 잡히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도 크게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유가가 확실히 잡히려면 10월 하순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현재는 중국의 봉쇄가 좀 풀리면서 유가도 수요가 는다, 석유 수요 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공급 차질이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수요가 크게 늘는 건 아니지만 공급 차질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은 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움직인 거에 보면 전체 시장이나 경기라든지 이런 거 예측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현재는 좀 불투명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시장은 지수가 지금 지지부진한데요. 지금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일봉 차트, 종합지가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700 이하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밑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서 있기 때문에 힘만 빼고 있는 무기력한 장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어떤 이슈, 상승 동력이 없는 상태고요. 또 하락 동력은 미리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은 결국은 많은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이 외국인들이 구조적으로 아직은 돌아오기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총 기준을 보면 삼성전자가 현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300만 주, 어제 400만 주, 매수를 이틀 정도 이상 거의 안 하고 또 계속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수의 상승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개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상대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의 상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체결로 보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스탠스, 그건 현재는 계속 매도 스탠스인데,
전환되는 것을 꼭 체크를 하면서 전환이 돼야만 한 일주일 정도라도 연속 순매수하면 전체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서 대형주 중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2주 동안 이런 쪽에 체크를 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정유라든지 화학 쪽이 좋은데요. 정유화학이 전체적으로 LG화학도 잘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 SK이노베이션 외국인 수급 들어오지만 LG화학 같은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요. 아직 경기에 대한 회복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화학의 강세가 이어지는데 결국 강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유가도 그 추세 상승이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속되게 되면 이쪽 분야가 시장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걸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좀 체크하면서 주도주가 어떤 게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특별한 주도주라고 물론 이제 항공우주라도 이쪽은 있지만 대형 시가총액 100등 중에서는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이 그냥 바닥권에만 맴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빨리 돌아서야 될 텐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세요. 내일 체크 포인트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이제 계속 한 3주 동안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월 26일부터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확실히 돌아섰다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지만 경기에 대한 또 둔화가 또 완화돼서 좀 회복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또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아직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좀 제대로 62평선을 돌파해서 해준다면 전체 시장은 반등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요 현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평선 밑에서 있습니다. 62평선 확실히 또 이틀 정도 안착을 해줘야만 돌아섰다고 확실히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62평선이 3121포인트인데요. 그러면 한 30포인트 남았죠. 1% 정도인데요. 그래서 돌아설 가능성도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반등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양봉이 뜨게 되면 가일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 그러면 박스권 장, 반등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시장이 어느 시점에 반등하면 우리도 결국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좀 지켜서 요 지수를 기준 삼아서 시장이 반등 확실히 나올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1%면 딱히 악재만 없는 경우에 하루만 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월 2일에 60일선 뚫었다가 그 이후에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금 회복 여부 체크해보자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돌파와 돌파 안착 이런 것은 하루 가지고 되지 않고요. 차트사 봉 2개, 즉 이틀 정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면 돌파 성공했다고 그러고요. 하루는 또 성공도 실패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틀 동안 돌파해서 안착을 꼭 체크해야만 성공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반기 결국은 하반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경기도 침체 우려가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가도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이 실적을 좀 잘 내는 기업들 이런 쪽은 추세 상승이 지수의 반등이 들어간다면 추세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실적이 괜찮은 걸 보입니다. 반도체는. 그렇지만 이쪽은 계속해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업황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도체 하반기의 투자보다는 개별 기업 대형주 중에서도 확실히 실적이 좋은 그다음에 성장이 20%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만 가지고 전체 시장을 대응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테마주 어떤 보다도 낙폭 가대주보다는 실적 내는 고성장주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개만 사서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나침판, 이 포커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맞추고 있습니다. 60일선 확실하게 회복을 하고 이후에 장악 여부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확실히 좀 추세를 돌려놓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또 대응 전략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제시가 됐고요.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꽉 차게 담기보다는 몇몇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의견 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